입시우문연답 제이쌤TV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전형, 자, 교과전형 아닙니다. 종합전형 70% 컷, 자, 비교를 했습니다. 24학년도 대학 발표 기준이고요. 혹시 아직 교과전형 70% 컷을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종합전형 70% 컷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할까봐 몇 등급이면 여기 붙구나, 여기 떨어지는구나, 나 여기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까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걸 반영하는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쌤이 이 종합 전형이 이제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데이터들이 쭉 쌓였을 거 아니에요, 쌤도. 그렇죠? 근데 점점 해가 갈수록 약간이 아니죠, 많이 성적이 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의할 것 좀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고요, 들어갈게요. 이제 부인할 수 없죠. 이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드러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 교과 전형 영상에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선생님, 교과 전형에는 내신만 반영되나요? 네, 물론 정성평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하는 것들이 종합 전형에서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과 전형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간에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게 또 성적을 통해 드러나고요. 또 같은 일반고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학교에 입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 입결이 나왔는데 평균 성적이 3등급이라고 나도 붙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배님의 입시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배님의 내신 3점대 혹은 2점대 후반 선배들이 경희대를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교 입시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자료들, 우리 학교 몇 등급이 최근 2년 동안 어딜 갔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입시 상담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볼 걸 권장합니다. 덧붙여서 전공 관련 내신 성적들이요, 선생님 조금 배치되는 얘기를 먼저 좀 할 건데요, 뒤에서는 반드시 진로가 맞춰져야 된다, 특정 학과에 맞춰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대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물투를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내지는 물투를 심지어는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수강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좋은 대학일수록, 오늘 보여주는 상위 15개 대학일수록 더욱더 더 이해됐죠? 그래서 전공 관련된 성적들이 유의미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교과 전형은 평균 성적이 중요하다라면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어떤 계열들, 방금 예컨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 성적은 굉장히 좋다라면, 다른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물리가 굉장히 좋다라면 이 공대 계열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탐내는 인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교과와 병행해서 쓰는 걸 또 권장합니다. 교과 전형은 상수에 가까운 전형이고 이 종합 전형은 변수에 가까운 전형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영상 제작을 예전부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입시우문현답이라는 이 컨텐츠 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제작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강제로 겸손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적이 상승 곡선이면 발전 가능성을 높게 여긴다. 자, 선발하시는 입학처 처장님도 공식적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꾸준하게 유지하는 친구,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친구, 당연히 입시 공동 이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분도 인지하겠지만 하락하는 친구들이 좀 불리해요. 근데 상승하는데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하락하는데 붙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상승 곡선인 게 더 유리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종합전형이 뭐뭐하다, 무조건 어디가 붙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저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무슨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호도하죠.
특히나 비싼 돈까지,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체가 무조건 뭐 해가 되진 않겠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다만 그것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에 가깝다.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상수, 교과 전형과 어느 정도 섞어서 쓴다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면 좀 지르는 용도로 쓰는 게 어떨까.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좀 보여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15개 대학을 정리해서 좀 보여줄 건데, 수능 체제가 신설된다거나 서류나 면접에서 좀 변화가 있다거나 모집 인원에서 특히 올해 무전공, 뭐 자전이라고 했죠. 자율전공 요쪽 부분에서 변수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견도 조금 넣어줄 건데요. 변수가 발생하면 특히 역전을 꿈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예 기회입니다. 알겠죠? 호응이 아니라 모두가 다 쫄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자료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조심스러워서 서울시립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이 영상을 서울시립대 관계자분께서 보고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자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요,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을 공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고와 특목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성적을 보고 여기 붙겠네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가 가장 높은 최고점에 가까운 성적과 최저점의 성적들을 동시에 보여줄 겁니다. 단순히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반고라면 최고 성적에 가까운, 즉 이쪽 위쪽 성적대들을,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하는 학교나 자사 특목고라면 조금 뒤쪽 성적을 감안하시면 될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인문계열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쭉 라인업은 어떤 기준으로 라인업을 잡았냐면요, 선생님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70% 컷에 각 학과별로 이제 최고 성적대들의 평균, 그 성적대들의 평균 성적, 그리고 최저 성적들의 학과마다 거기 이제 라인업 잡아가지고 평균 성적으로 제 자료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여기서 0.1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이니까 다만 참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됐죠? 각 학과들의 70% 성적이 평균 성적인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먼저 쫘르륵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바로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을 이제 지역균형 전형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죠. 사실 지역균형은 이제 고교별 2명씩이다 보니까 일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 성적에서 바로 비교가 되죠. 근데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이, 다만 이제 체육교육학과는 올해 최저가 원래 2합 4였다가 2합 6을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이건 체교과 준비하는 친구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디자인은 3합 7이었고요. 1단계로 서류 100으로 뽑고 이제 2단계 면접의 50%입니다. 사실 이게 면접이라고 썼지만 면접 및 구술이죠. 말로 하는 논술이요. 뭐 서울대학교는 말할 필요가 없죠. 다만 특목 자사고 친구들에서도 3점대까지는 붙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지역 균형 전형은 어차피 고등학교별로 2명씩이니까 이 성적대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사실 매년 눈치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이런 펑크나는 과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을 좀 하시고요. 다만 일반 전형은 요 정도 성적 라인대에서 일반고 친구들은 왼쪽에,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오른쪽 성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연세대학교가 올해 변수를 좀 뒀습니다. 일단 활동 우수자 전형. 자, 교과 전형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두면서 좀 변수를 도모하면서 활동 우수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적대가 좀 형성이 됐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해됐죠? 지금 인문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비율이 40%인데요. 반영 비율이. 선생님이 지금 밑줄 그어놓은 건 참고로, 밑줄 그어놓은 건 수능 이후 면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수능 최저야 이 정도 3합 7에 가까운 건 연대 쓰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맞추겠죠. 근데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7, 80%. 사실 선생님 좀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어요. 사실 80%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뇌피셜로 조사한 게 아니고요. 입학처장님께서 설명회에서 하셨던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를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수능을 잘 본 거야.
이런 친구들이 안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접에 불참하는 비율이 20%가 넘고요. 또 수능 최저가 어찌됐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 그 다음 어찌됐건 서울대를 또 붙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충원율 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접을 응시를 한 친구들 가운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해보면 한 7, 80% 정도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합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떼보고 인원수 계산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활동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 면접까지만 가게 되면 꽤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올해 정말 변화를 계속 두고 있네요. 일단 학업 우수자 전형과 계열 적합 전형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율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일반고 합격 비율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죠. 그러니까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일반고 58% 합격자들의, 그리고 여기 계열 적합형으로 일반고 학생은 20%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면 계열 적합을 쓰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고 친구들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최저 보이죠? 4합8입니다. 그 와중에 인원이 150명이 줄었어요. 왜냐면 이게 올해 고려대가, 제가 논술 전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지만, 고려대 논술 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생긴 걸 이 종합 전형에서 이렇게 인원을 조금 뺐습니다. 다만 면접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생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작년까지 연대와 마찬가지로 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일단 상위권 친구들이 넣어놓고 그냥 나 수능 잘 보면 안 가도 되지만 이런 마음, 편한 마음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100이라는 건 붙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최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수능도 잘 나오면서 최상위권, 그래서 서울대를 사실 내심 더 바라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졌죠. 붙으면 가야 되니까. 난 수능 잘 봤는데 나 고대 서울대 쓸 수 있는데 이러면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쓰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 고대 가면 행복해하는 친구들은 공격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건데, 또 다시 정반대 얘기할게요. 다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150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상쇄가 되려나 선생님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전반적인 성적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 하지만 그 와중에 여기 면접이 취소가 된 건,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만으로 뽑는 건 극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혹은 내지는 나 모의고사 더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4합8이라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친구들이 극상위권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올해 저는 면접 취소로 인한 성적대 극상위권 친구들을 피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몇 등급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합되거나 살짝 빠지거나 제도의 비주얼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열 접합은 아까 얘기했었고요. 면접이 50%니까 면접으로 굉장히 많이 역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역전이 일어나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학 선호도에 비하면 홍대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평균 성적으로 쭈루룩 라인업을 하다 보니까 홍대가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대는 3합8이라는 수능 체제와 함께 서류 100% 전형인데, 올해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홍대가 학업 역량을 원래 25% 반영하던 걸 40%, 진로 영향도 40%, 그리고 공동체를 한 20% 정도. 그래서 성적을 좀 더 많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25% 봤던 걸 40% 봤으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유의미하게 성적 반영을 좀 더 높이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 굉장히 좀 까다롭죠. 3합8도. 근데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 때보다는 좀 더 높은 성적대 친구들을 뽑고 싶어요 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미래 인재 전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3합5 과에 따라 스크랜턴 학과라든지 과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물론 홍대보다 이화여대 선호도가 좀 더 높은 학교지만, 선생님이 이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수능 최저 충족률이 32.7%입니다. 이건 사실 정시로 이대 써도 물론 이제 정시는 4과목 다 반영되지만 합격하는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적 레인지가 넓게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고 친구들도 물론 친구들은 이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수능 체제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여기에 이
가장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과 평균 성적대 이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가 된다면 지원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수능 충족률이 32.7%고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영어라든지 탐구라든지 최저를 맞추는 과목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목이 해가 어떤 수능이 어렵게 나왔다면, 특히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올해 6평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죠. 만약에 수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수능 최저를 강하게 두고 있는 학과의 충족률은 더 떨어지고 좀 더 낮은 내신대 친구들이 붙을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건대부터 쭉 라인업해서 서울시립대까지 보겠습니다. 건국대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이고요. 확실히 성적에 따라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지죠. 최저 없고요. 근데 자율전공이 179명 늘어난 게 또 변수입니다. 이거 인원수에 따라 굉장히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율전공. 자율전공은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무전공이라고도 하고요.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여길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눠드릴게요. 자, 면접 30% 반영되는 건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서강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 서강대가 선호도가 더 높은 학교 아닌가요? 맞는데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쪽의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건대보다는 좀 더 많이 포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적대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거 아닌가? 물론 약간의 차이지만 좀 보여지고요. 최저를 놓고 봤을 때는 바로 비교가 되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의 성적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특목 자사고의 4, 5등급 친구들이 건대를 간다면 특목 자사고의 3점대 중후반 친구들은 서강대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서류 100인데 학업 성취도를 굉장히 높게 보겠다라는 디테일한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중앙대는 올해 조금 특이한 변화를 뒀습니다. 융합형과 탐구형의 선발 방식을 서로 맞교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융합형으로 원래는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을 안 보고 서류 100. 반대로 탐구형으로 원래는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신설을 했습니다. 1단계 서류 100, 이제 2단계 면접인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자사고 일반고 비율을 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융합형 인재가 일반고 친구들이 70%가 넘게, 그러니까 면접을 봐서, 이해되죠? 원래는 여기 면접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았는데 왜 바꿨는지 처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입학 처장님께서 면접으로 뒤바뀌는 비율이 너무 낮더라. 면접이 의미가 없더라. 이럴 바에 그냥 여길 서류로 뽑고 여길 면접으로 뽑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면접이 있을 때 오히려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높았었고 면접이 없을 때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낮았다면 이번엔 그걸 반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류 100이면 여기가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고 서류만 보고, 이해됐죠? 여기로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의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다시 면접을 넣은 이쪽에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해됐죠? 그렇다면 여기 성적대도 거기에 상응해서 조금 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즉 이쪽에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올라간다면 여기보다는 내신 컷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해됐죠? 이건 다시 한번 선생님 뇌피셜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정확하게 다 맞겠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방향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면접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라인지 보이죠? 그러니까 경희대와 중앙대가 비슷한 선호도를 갖는 대학들이라고 보면 일반고 친구들은 이 왼쪽에 해당되는 성적들에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이 오른쪽에 생각되는 이 성적대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서강대하고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서강대 뒤로 건대, 중대, 경희대가 요 정도 라인대에서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적이 뭔가 라인업이 좀 형성이 되죠. 우리 선호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교 또 감사합니다. 또 이 박 처장님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경희대는 정말 삼포도까지 다 보여주는, 정말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죠. 뭘 올해 보여주셨냐면 면접에서 역전되는 비율.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1단계 서류 100% 할 때는 얘가 1배수 안에서 1등,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원래 10등 안에 없던 애야. 12, 13, 14, 15등 하던 애인데 면접으로 앞에 이들 제치고 들어오는 비율이 22% 정도였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감이 안 오죠?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입니다. 뒤에서 보여줄 학교들에 비하면. 그래서 면접이 30% 정도 반영된다라고 보면 우리는 역전이 10명 중에 원래는 떨어질 친구들이 붙는 비율이 20% 정도구나라고 어느 정도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비율은 뒤에서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시립대 올해 또 큰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학종 서류형과 학종 면접형으로 뽑는데요. 서류형에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합 5인데 이 입학처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합 5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으시대요. 뭐냐면 그 전년도에 수능 최저 없을 때 합격한 친구들의 수능 성적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 명인가 제외하고는 다 이 수능 최저 맞추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장님의 설명으로는 이합 5가 어느 정도 선생님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입학 처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합 5가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 신경 쓰시고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그다음 경영은 올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영학과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경영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서류로 111명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이걸 이 서류형으로 뽑는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치셨다는 건 여기 있는 내신 성적들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시립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좋은 친구들, 좀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특목 자사고 친구들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이하 5 정도는 맞추고 여기로 좀 더 와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면접이 40%일 때, 자, 비교가 되죠. 전년도 40%일 때 역전을 53%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0% 높였다면 면접이 여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라인들입니다. 15개 대학에서 외대, 성대, 한양대, 숙명여대, 그리고 마지막 동국대입니다. 벌써 이런 느낌 들죠? 성대와 한양대가 왜 이쪽에 있죠? 다시 한번 여기에 특목 자사고 친구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먼저 외대입니다. 외대에는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돼 있는데 뭐 이게 유형 1, 2의 자율전공이라는 좀 되게 좀 독특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외대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줄게요. 일단 서류형으로 100% 뽑는 그러니까 서류형으로만 뽑는 전형들이 있고요. 서류와 1단계 서류 뽑고 면접으로 50% 뽑는 전형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요. 올해 인원수 잘 보세요. 자율전공 인원으로, 그 다음에 학과별, 계열별 인원으로 자율전공을 막 뽑다 보니까 특정 학과를 지정해서 뽑는 경우 인원수가 3명, 2명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쓰고 싶어요? 쫄려요? 쫄리죠. 선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나 외대 가면 나 행복한다, 나 외대 너무 가고 싶은데 하는, 즉 외대가 상향인 친구들은 오히려 올해 변수가 발생할 학과가 어디라고요? 인원수를 굉장히 줄인 학과들, 종합전형에서.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각 외대 요강집 보고 학과별로 보시고, 이과 얘기하는 거구나. 이과 뭐 여기 2명 뽑네, 3명 뽑네. 와, 상위권 친구들은 변수를 싫어하니까 굳이 이렇게 인원수 적은 데를 안 쓰겠네? 난 상향으로 외대 가면 행복하니까 이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자기 서류 잘 살펴보시고, 특히 영어와 그죠? 국어 성적들, 그 다음에 혹시 특수학과들이 잘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와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보세요. 물론 다시 한번 외고 자사, 특히 외고 친구들, 특목고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맞죠. 맞는데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원수가 적은 학과를.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 50%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 다음 성대입니다. 성대 융합형, 탐구형 나눠서 융합형에서는 최저도 없이 서류 100인데 여기서 100명을 줄였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 성적대보다는 좀 더 높은 성적대 친구들이 붙을 것 같은데, 탐구형 인재에서 자, 조금 디테일한 게 바뀌었어요. 일단 최저 없고요. 일반 학과들은 서류 100인데 자율전공으로 114명을 신설하면서 1단계 서류 100, 면접 수능 이후에 30%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성적을 참고만 하시고 무의미합니다. 알겠죠? 다만 또 디테일한 건데 사범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으면 부담스럽겠죠?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전년도는 좀 이 최저 문 닫고 들어간 건 아니죠. 70% 것이니까. 어찌됐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왼쪽은 다시 한번 일반고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한양대 진짜 올해 마음 먹었나 봐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엄청나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우리 교과 전형에서도 어떻게 했나요?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3합 7로 신설을 했는데 추천형, 종합 전형에서도 3합 7입니다. 이건 올해 승부수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이 한양대 라인이 서성한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위쪽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고대죠. 있는 그대로 고대에 갈 친구들을 우리 추천형으로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어떻게든 빨아당기려는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형은 최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추천형, 그다음에 수능 최저 있는, 그다음에 서류형, 수능 최저 없는, 그리고 면접형, 면접 20% 반영하고 여기는 사범대반입니다. 이런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 중에 한 군데가 한양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숙명여대, 이제 숙명여대가 서류형을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통합했다고 봐야 되겠죠. 면접형, 서류형으로 통합을 시켰고요. 이제 면접이 40%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죠. 면접이 30%가 넘어가면 면접으로 역전될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구나. 자, 동국대학교 드림 전형인데 동국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특목 자사고 친구들의 마지노선. 보시면 느낌 오죠? 네. 6등급, 7등급 때 친구들은 일반고일 확률은 현저하게 낮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내신 5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드림 전형으로 동국대를 마지노선으로 쓰는구나. 면접 30%고요. 참고로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도 굉장히 종합 전형스럽게 뽑기 때문에 사실 동국대는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연을 좀 볼 건데 자연은 설명이 좀 빨라질 것 같네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 반복되니까 성적대 라인업들만 좀 볼 텐데, 참 자연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여길 붙고 의대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그 변수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올해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대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먼저 좀 보면, 서울대가 이제 지역 균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교별 2명이니까 뭐 이건 이 성적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 전형에서 여기 문 닫고 들어가는 혹은 이제 굉장히 낮은 성적대 친구들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원래는 서울대를 왔을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일부 친구들이, 상위권 친구들이 의대 전형으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면접 구술 50% 반영되는 거고요. 연대 활동 우수자 전형,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수능 최저 2합 5에 요 정도고 면접이 40%인데 실제로 면접을 응시하고 합격할 비율이 4명 중에 3명 정도 이상이더라. 4명 중에 3명이니까 75%, 80%이 정도를 얘기하셨던 거고요. 여기가 다시 한번 이과 전형, 자연계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의대 지역 전형 인적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 때문에. 자, 이대가 중간에 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는 여기 2합 5로 조금 완화를 시켰고요. 서류 100에 자연 충족률은 2합 5다 보니까 50% 정도. 그래서 여기는 인문계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자, 고대는 아까 얘기했었죠. 학업우수 계열 적합으로 바뀌었고, 여기 학업우수자 전형으로 조금 더 이 일반고 친구들이, 그리고 자, 더 떨어지네요. 고대 계열 적합은 특목 자사고 친구들 비율이 더 높고 일반고가 더 떨어집니다. 여기 인원 잘 보시고, 다만 이 둘은 수능 최저가 여기 학업우수자 전형이 4합 8이고, 알겠죠? 이 부분이 조금 인원이 많이 빠졌는데 면접이 줄어들어서, 아까도 했던 얘기죠. 면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면접이 없어져서 상위권 친구들에서 안전빵으로 넣어놨던 친구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인원수 줄어든 것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요 정도 라인업인데, 이쪽 왼쪽은 일반고 친구들, 오른쪽 4점대는 특목 자사고 친구들. 학업 역량 아까 늘어난 거 얘기했었고요. 면접으로 역전할 비율이, 면접이 30% 반영되면 20%대 정도더라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중앙대 융합형, 탐구형 아까 서로 맞교환했던 거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비율은 아무래도 탐구형으로, 그리고 이 탐구형 친구들의 비율이 이렇게 서로 맞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면접이 원래 있었다가 없었다가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 홍대가 자연대 쪽에서는 조금 뒤로 더 순위가 빠졌네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학업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겠다. 올해부터 비율을 얘기했었고요. 3합 8, 탐구는 하나 반영되는 거 굉장히 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시립대 학종 참고로 시립대는 자연계열에서는 면접형으로 뽑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면접형이 아니죠. 서류형으로 뽑지 않았었습니다. 인지하시고요. 면접에 아까 얘기 있었죠. 40% 시절에도 역전이 53% 정도였습니다. 면접 준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성균관대학교 아까 봤었던 거 그대로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성균관 탐구형 인재 자율전공 114명 뽑는 거 신경 많이 써봅시다. 면접에서 30% 정도 반영이 되고요. 자, 성대는 작년에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누가 갈까 하고 봤더니 합격생 중 영재고 과학고 비율이 82%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교육청 자료죠.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쭉 뒤적이다가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이제 연구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성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모두 발언하셨던 내용이 또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여기 과학인재 전형 신설할 때부터 본인들도 학교 측에서도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는 거 충분히 다 뭐 우리도 알고 그들도 생각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일반고 친구들이 10%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고 친구들의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성적대가 당연히 높아야 될 텐데 당연히 뭐 1점대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엄청나게 모든 게 만능인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투, 화투, 지투 있죠. 투 과목에서 성취도를 높게 보인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수학에서 성취도를 높게 보인 친구들이라면 지원해보는 걸 권장합니다라고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외고가 아니죠. 영재고, 과고 친구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 면접까지 보고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작년엔 145명이었다. 올해 150명으로 늘리긴 했는데, 5명 늘리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의대로 또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투 과목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수학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인업이네요. 건대, 숙대,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라인. 자, 비슷합니다. 건대는 아까 봤었던 라인이고요. 요 정도. 근데 건대는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을 성적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아까 자율전공 179명 신설되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숙대 면접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디지털 융합 전형을 다시 1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과거의 것을 신설했습니다. 면접 40% 둘 다 반영되니까 면접 준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학종 서강대 일반 전형 아까 얘기했었던 거 성적 이렇게 많이 보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고 한양대 폭풍의 핵입니다.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문제 4번되니까 배제하더라도 추천형과 서류형 중에서 자기한테 뭐가 맞을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드림 전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목 자사고 친구들의 마지노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종합 전형과 관련돼서 빈출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여전히 학업 역량입니다. 얘기했었던 것처럼 종합 전형이니까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압도적인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성적대가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서 쭉 라인업이 형성된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이라거나 공동체 역량, 요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인데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로 바뀌는 거 진짜 괜찮습니다. 곱하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3년 내내 진로가 똑같은 게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이러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진로 바뀌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바뀌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부상에 잘 어떠한 이유로 어디에서 계기를 얻어서 진로가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 무전공 모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율전공이라고도 하고요. 이 평가 요소가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성장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경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탐구 영역에서 경제 관련된 학과들이 어떤 과목들이 일반고라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평가 활동 다른 교과목 안에서 꼭 경제 과목이 아니더라도 경제 과목 이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경제가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 과목이 안 열리는 걸 상쇄할 만한 대표적인 학교 활동에서 사회 문화라든지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경제 관련된 현상이 났을 때 발표를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고요. 자기 주도성으로. 또
뻔히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도전적으로 그 학과에 이 신청을 해가지고 과목 관련된 학습을 했던 것들 이해됐죠? 그래서 세특도 얼마나 잘 풍성하게 쓰여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한 선생님이 아니라 복수의 선생님이 공통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상승곡선인 게 유리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락곡선인 게 불리한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전공 관련된 학과들의 성적이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제 면접 얘기인데요.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지금 7월에 찍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 여러분 생기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토론대에 참석을 해서 어떤 토론을 했다. 이런 게 생기부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간 유전자 게놈, 지놈인데 사실 영어식 발음으로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토론을 직접 하지 않았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상대 측에 혹시 반론의 근거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서 교수님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셔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40%, 50%라면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와 함께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 기반은요, 이제 기출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기출에서 최근 몇 개년 사이에 이 면접 문제들이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물론 면접 학원, 사설교육 또 사교육 받으면서 면접 학원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그 학원을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서 촬영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이 말하는 속도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느껴집니다. 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여담인데요. 거기 오시는 면접관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 부모님 뻘입니다. 저놈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학생 뽑고 싶은 삼촌 같은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쫄아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만한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를 안 뽑아가면 당신들이 손해지. 나 같은 이런 우수한 인재를 맞이야. 거만까지라고도 선생님 말을 했는데 약간 마인드가 내가 이 학교 반드시 물론 수험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를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이분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 심지어 선생님 제자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구술 면접 중이었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네요. 그 교수님 웃으면서 거기서 막 유도 공식들을 물리 관련된 거였는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네가 이제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막 설명하다 또 막힌 거야. 또 물어봤대는데 교수님 여기까지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거만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준비했다면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서 제시문들 준비 잘 하시고 너무 쫄아 있지는 않기를.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어두운 얘기죠. 네,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올해부터 학폭 기록이 있는 이제 1호 조치, 2호 조치, 3호 조치에 따라서 지원을 제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대해서 깊게 얘기할 건 없고 혹시 그런 기록이 있다면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요. 알겠죠? 자, 좀 깁니다.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좀 길게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 시간, 타임 루프 잘 체크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처음 했던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몇 등급이면 어딜 붙는다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합격자들의 성적을 쭉 라인업 해보니까 느껴지다시피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적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레인지가 좀 결정이 되니까 잘 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얘기처럼 교과 전형과 좀 섞어서 무조건 종합 올인하지 마시고 좀 섞어서 상수와 변수를 그래서 변수를 바탕으로 스나이핑을 해서 상위권 대학을 역전으로 들어가는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